금일 강의의 주제는 USB 파워 딜리버리 기본 개요와 솔루션 소개이고요. 오늘 강의의 목차는 파워 딜리버리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USB Type-C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그 이후에 파워 딜리버리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또 마이크로칩 솔루션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딜리버리를 위해서는 항상 뭐 USB 기존의 타입 A나 B 타입으로는 파워 딜리버리가 불가능하고 USB 타입 C 커넥터를 사용해야지만 파워 딜리버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자체는 파워 딜리버리라는 내용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USB 타입 C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가정하에 타입 C 인터페이스부터 설명드리고 추후에 USB 파워 딜리버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입 C가 왜 이렇게 시장에 넓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살펴보면 지금 이미 사용하고 계신 폰들이 이미 지금 타입C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삼성 갤럭시나 뭐 화웨이, 구글, 뭐 LG G7, 뭐 원플러스까지 다양한 폰들이 애플 폰을 제외하고는 모두 타입C 스펙을 준수하고 있고 타입C 커넥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 또한 아이폰 10부터는 타입C를 사용한다는 루머들이 많았고 아직은 라이트닝 커넥터를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뉴스는 애플도 향후 버전부터는 타입C를 적용할 거다라는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UPD라고 하는 파워 딜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폰에서 왓데이지는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애플 그 아이폰 8부터도 그 파워 딜리버리 스펙을 준수를 해서 현재는 29W까지 파워 딜리버리를 구현을 해놓은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핸드폰에서 타입C 커넥터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핸드폰이 연결되는 모든 제품이나 디바이스들에서는 타입C 커넥터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파워 딜리버리에 대한 요구사항도 점점점 많아지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트렌드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PC랑 모니터 쪽에서 먼저 파워 딜리버리가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모바일 폰, 데스크탑, 프린터, 그 이후에는 뭐 카메라나 뭐 USB 허브 뭐 이런 것들까지 확장되었고 최근에는 자동차에서도 타입C 커넥터를 내장하고 있는 자동차들이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여러 전반적인 마켓에서 타입C 커넥터가 사용되고 있고 향후에는 지금보다 더 많아질 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USB Type-C에 대한 키 피처를 좀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있는 USB 케이블은 우리가 한쪽 면으로밖에 못 꽂았었잖아요. 그래서 윗면이랑 아랫면을 항상 살펴보고 그 디바이스를 꽂았어야 되는데 USB Type-C는 기존에 나와 있는 아이폰 라이트닝 커넥터처럼 윗면이랑 아랫면이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어느 방향으로든 꽂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져 있고 그에 따른 이제 리버서블이 가능하다. 또한 밴드위스도 10기가 플러스 그러니까 현재 스펙으로는 20기가까지도 밴드위스를 준수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 밴드위스에 대한 내용은 뒤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워드 컴패셔빌리티라는 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USB는 항상 스펙을 릴리즈할 때 기존에 나와 있는 USB 1.0 로우 스피드부터 하이 스피드, 풀 스피드, 슈퍼 스피드 그 이전 버전의 USB 스펙을 모두 준수를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미 시장에 나가져 있는 USB 디바이스들을 호환시키기 위한 그 호환성을 가장 중시합니다. 그래서 USB Type-C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뭐 USB 3.1 라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USB 2.0 라인 데이터 플러스 마이너스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두 개가 이제 USB Type-C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인데요. 얼터네이트 모드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USB는 뭐 데이터나 뭐 충전 이 두 가지가 다였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Type-C를 통해서 USB 라인으로 영상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호스트에서 영상 신호를 보낼 때 항상 뭐 HDMI 케이블이나 뭐 썬더볼트, 디스플레이 포트 같은 케이블을 통해서 영상 프로토콜을 보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이 타입C 케이블만 하나 연결해 놓으면은 뭐 썬더볼트나 디스플레이 포트, HDMI, MHL 같은 영상 디스플레이 프로토콜을 슈퍼스피드 라인을 별도로 할당시켜 갖고 USB 데이터 라인으로 영상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 딜리버리도 또 추가된 내용이죠. 기존의 USB는 항상 5V가 V버스가 고정되어져 있었는데 이제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5V가 아니라 뭐 5V, 9V, 15V, 20V까지
총 20V의 5A 100W를 지원할 수 있는 스펙으로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USB Type-C 커넥터를 이렇게 까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12핀, 아래 12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제 리버서블에 대한 내용은 뒤편에 설명드릴 거고, 뭐 그라운드나 슈퍼스피드 라인, V버스, 데이터 플러스 마이너스 라인은 기존의 USB 3.0 커넥터랑도 동일한데, 여기서 이제 CC핀이라고 하는 컨피그레이션 채널 핀이랑 사이드밴드 유즈라고 불리는 SBU 핀이 새로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새로 추가된 기능의 핀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뒤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입C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어느 방향으로 꽂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왼편에 보시면 언플리트 케이블이라고 해서 호스트 쪽에 꽂는 케이블도 윗면으로 연결하고 디바이스 쪽에 꽂는 케이블도 윗면으로 연결해서 꼬이지 않게 연결한다고 하면은 여기 지금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꼬이지 않고 그라운드가 그라운드로 슈퍼스피드 라인으로 V버스가 V버스로 꼬이지 않게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정상적으로 붙겠죠. 근데 반대로 호스트 쪽은 윗면으로 붙였는데 디바이스 쪽은 반대로 밑에 면으로 꼬아서 연결을 했어요. 그럼 일반적인 USB 커넥터나 케이블이었으면은 아마 인식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대칭 구조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 위에랑 아래를 보시면 그라운드는 이쪽 오른쪽에 그라운드로 연결할 수가 있고 슈퍼스피드 라인은 이쪽 핀에 슈퍼스피드로 연결할 수가 있고 V버스도 이쪽 핀에 V버스로, 그러니까 대칭 구조로 구조가 설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케이블이 어떤 식으로 꽂히더라도 서로 호스트와 디바이스가 서로 인식할 수 있게끔 디바이스 그 USB Type-C 커넥터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리버서블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슈퍼스피드 라인, 사이드밴드 유즈핀, 데이터 플러스 마이너스 USB 2.0 라인, V버스, V컨, CC핀에 대해서 각 핀들이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플러스 마이너스 핀이에요. 이건 USB 하이스피드를 위한 핀이고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워드 컴패셔빌리티를 중시하기 위해서 있는 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데이터 플러스 마이너스 핀이 타입C 커넥터 없다고 하면은 커넥터를 타입C로 했을 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USB 데이터 플러스 마이너스를 지원하는 2.0 디바이스를 인식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데이터 플러스 마이너스 라인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는 그 빌보드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USB 디바이스를 호스트에 연결했을 때 그 PC 윈도우즈 화면 밑에 이렇게 경고창 뜨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뭐 어떤 뭐 정상적으로 USB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경고창 기능들을 혹은 뭐 진단 기능들을 보여줄 때 이 USB 데이터 플러스 마이너스 라인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입C 커넥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CC핀이에요. 이제 윗면 하나, 아랫면에서 CC1, 2 핀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얘는 이제 컨피그레이션 컨트롤 핀이라고 해서 기존의 USB는 모든 통신을 데이터 플러스 마이너스 데이터 라인으로만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타입C부터는 통신 자체를 웬만한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CC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CC핀의 역할을 보면 어태치하고 디태치, 그러니까 연결하고 빼는 모든 디텍션, 그리고 꽂은 다음에 호스트가 디바이스를 인식할 때까지의 그 플러그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내가 소스를 할지 싱크를 할지, 내가 호스트를 할지 디바이스에 할지에 대한 처음에 이니셜 포트 롤 설정, 그리고 파워 딜리버리를 할 때 파워 딜리버리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뭐 얼터네이트 모드 네고시에이션까지 모든 통신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CC핀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이 뒷장에서 오늘 주된 내용인 파워 딜리버리를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CC핀이 새로 생겼구나. 그리고 내가 이 CC핀을 정상적으로 제어를 해줘야지만 타입C나 파워 딜리버리를 구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로만 이 페이지에서는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V컨이라는 핀이 있어요. 이제 V컨이라는 핀은 여기 그림상에는 V컨이 나와져 있지 않죠? 근데 V컨이라는 핀은 뭐냐면 얘는 이제 파워 딜리버리나 USB 3.1에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돼 있죠? 이제 호스트에 연결된 이후에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CC핀을 V컨이라고 한다고 해요. 이제 뒤쪽에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 내가 윗면으로 꽂아서 CC1끼리 만약에 붙었습니다. 그러면 CC2는 이제 프로세싱 되어져 있는 것처럼 스위칭이 안 되어져 있죠. 그러면은
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CC핀을 이제 V컨으로 별도로 할당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워 딜리버리나 USB 3.1 케이블을 연결을 할 때 이쪽 케이블을 통해서 이 CC2 쪽을 통해서 이제 뭐 1와트 정도의 파워를 공급해주고 이제 그에 따라서 뭐 파워 딜리버리 프로토콜을 이 케이블을 통해 전송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V컨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뒤쪽에 파워 딜리버리 내용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 CC핀을 V컨이라고 한다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V버스 핀이고요. V버스 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USB 2.0이나 3.0, 3.1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USB 2.0이라고 하면은 뭐 5V, 5V에 뭐 500mAh, 뭐 3.0이라고 하면은 5V에 900mAh 이런 기본적인 스펙을 준수를 하고요. 단 타입C에서의 V버스는 파워 딜리버리가 들어갔을 때 이제 20V에 5A, 즉 100W까지도 호스트에서 디바이스 쪽으로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드밴드 유즈 핀이라는 SBU 핀인데 얘도 이제 CC핀이랑 같이 새로 생긴 핀인데 이제 사이드밴드 유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타입C 커넥터 핀들 중에서는 가장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이제 언제 사용하냐면 뭐 일반적으로 아까 뭐 얼터네이트 모드를 한다고 하면은 슈퍼스피드 라인을 데이터 라인으로 할당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HDMI나 디스플레이 포트는 옥스 핀이나 뭐 음성 신호들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음성 신호를 별도로 컨트롤해주기 위한 그 오디오 어댑터 액세서리 기능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기능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겠죠. 슈퍼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개 페어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USB 3.1 Gen 1 5기가 패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 스루풋이 460메가 정도 나오고 USB 3.1 Gen 2 슈퍼스피드 10기가 같은 경우에는 한 1.1GB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USB 3.1 Gen 1, Gen 2 10GBPS까지는 모든 슈퍼스피드 라인을 사용할 필요 없고 한 페어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3.2 20GBPS나 4.0 40GBPS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 모든 페어들을 사용해야지만 실제 밴드위스를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얼터네이트 모드를 사용할 때 TX랑 RX 핀을 이용해서 영상 데이터 프로토콜을 할당해서 보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슈퍼스피드 라인들이 단순하게 데이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 프로토콜로 할당시켜서 구성할 수도 있다. 그 이 말은 뭐 한쪽 USB 페어는 3.1 페어는 영상 신호로 보내고 한쪽 페어는 데이터 라인으로 쓰고도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USB 케이블을 단면으로 커팅했을 때 보여주는 단면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그라운드나 V버스, CC 핀 같은 여러 가지 핀들이 다 나와져 있고요. 총 24핀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17핀, 18핀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유는 뭐 그라운드나 V버스 같이 공통적으로 나와져 있는 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에 대한 내용은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USB는 각 스펙별로 뭐 2.0, 3.1, 젠1, 젠2로 올라갈수록 밴드위스가 점점 빨라지고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그에 따른 노이즈들이 더 취약하게 되고 따라서 USB IF에서는 그 USB 케이블 랭스에 대한 리미테이션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USB 2.0으로 구현한다고 하면은 총 4m, 13피트까지 구현할 수가 있고 3.1 젠1 5기가 IPS로 구현을 한다고 하면 3m, USB 3.1 젠2 뭐 10kbps로 구현한다고 하면 1m로 제한이 됩니다. 케이블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케이블 길이를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디바이스나 호스트 단에 별도의 뭐 리피터 기능들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타입C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C의 그 리버서빌리티,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꽂아도 될 때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USB 타입C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윗면으로 꽂든 아래면으로 꽂든 정상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V버스나 USB 2.0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윗면으로 꽂든 아래면으로 꽂든 동일해요. 그래서 V버스가 뭐 윗면을 꽂는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아래면을 꽂는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 라인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2.0 데이터 플러스랑 마이너스끼리 쇼트시키면 되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CC핀도 각각 CC핀, CC1이랑 2에 대해서 별도로 제어를 해줄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USB 3.1 라인, 슈퍼스피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윗면으로 꽂았을 때랑 아랫면으로 꽂았을 때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는 USB 슈퍼스피드 라인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슈퍼스피드 라인을 뭐 먹싱 형태로 스위칭 시켜주거나 그런 기능을 사용하는 디바이스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사이드밴드 유즈 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겠죠. 이제 얼터네이트 모드를 할 때 해당 핀을 별도로 이제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하길래 그 슈퍼스피드 라인을 스위칭 시킬 수 있는지를 보게 되면 먼저 그 CC핀에는 DFP 그러니까 소스 쪽에서는 항상 CC핀에 3V나 5V의 풀업이 걸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디바이스 쪽으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고요. 디바이스가 CC1 쪽에 이렇게 붙게 되면은 슈퍼스피드 라인은 앞에는 슈퍼스피드 라인이 나가고 있지 않았죠? 근데 CC1으로 붙은 걸 확인한 다음에 호스트는 먹스를 통해서 슈퍼스피드 라인 페어 1을 통해서만 데이터를 내보내줍니다. 이때 슈퍼스피드 라인 2는 플로팅 되어져 있는 거죠. 반대로 CC1이 아니라 CC2로 호스트가 디바이스가 꽂힌 걸 인식을 하게 되면은 해당 먹스는 USB 데이터 라인을 두 번째 슈퍼스피드 페어 2를 통해서 데이터를 할당시켜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CC핀을 통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모든 어태치 됐는지 대치됐는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슈퍼스피드 데이터 라인도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그 USB 호스트에서 혹은 이제 그런 뭐 USB 허브 디바이스에서 USB 파이가 내장되어져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USB 3.0 라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동일하게 CC1 쪽에 RD 저항,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꽂힌 거를 알게 되면 USB 리페어, 슈퍼스피드 페어 1이 디바이스 쪽으로 나가게 되고 반대로 CC2 쪽에 RD 저항이 꽂히게 되면은 슈퍼스피드 라인 2가 데이터 쪽으로 나가게 되겠죠. 다음과 같이 어느 쪽 방향으로 CC가 인식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데이터 라인을 스위칭 시켜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디바이스들은 이렇게 타입C를 그대로 붙일 수 있게 뭐 허브나 뭐 이런 해당 뭐 컨트롤러들이 내장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타입C의 포트 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USB 기존의 2.0이나 3.0 스펙을 보신 분들은 혹은 USB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USB 스펙을 볼 때 다운스트림이 있고 업스트림이 있구나. 그래서 호스트 쪽은 업스트림을 연결하고 디바이스 쪽은 다운스트림을 연결한다. 그래서 다운스트림, 업스트림 구조로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타입C 커넥터가 나오면서 이제 USB 스펙이 개정이 되고 그 이후에 스펙을 보시면 단순하게 다운스트림, 업스트림이라고만 명시되어져 있지 않고 좀 생소한 단어기도 한 게 뭐 DFP나 UFP라는 단어로 명시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DFP, UFP가 뭐냐면 DFP 같은 경우에는 다운스트림 페이싱 포트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다운스트림 페이싱 포트라고 해서 다운스트림이 아니고 얘는 기존의 업스트림 역할을 하는 것처럼 다운스트림을 바라보고 있는 포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정해놓은 이유가 기존의 USB는 뭐 B타입으로 꽂는 경우는 업스트림이고 A타입으로 꽂는 경우는 다운스트림이었어요. 근데 타입C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DFP 다운스트림 페이싱 포트 같은 경우에는 밑에 쪽을 바라보는 포트니까 호스트 포트고 롤 자체가 소스 역할을 하면서 뭐 랩탑이나 데스크탑, 뭐 오토모티브 콘솔, 헤드 유닛 같은 역할을 하는 게 DFP가 되겠죠. 그래서 DFP는 파워 소스 5V로 동작을 하고 호스트 포트거나 허브의 다운스트림 페이싱 포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PC 입장에서는 허브가 연결된다고 하면은 PC 포트가 밑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DFP가 될 거고 USB 허브 같은 경우에는 위에 포트는 위에를 바라보고 있는 포트고 아래에 있는 다운스트림 포트가 밑에 디바이스들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이쪽 포트가 DFP가 되는 거죠. 반대로 UFP는 업스트림 페이싱 포트예요. 그러니까 얘는 업스트림 쪽을 바라보고 있는 포트입니다.
이제 그 말인즉슨 얘는 이제 디바이스 포트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싱크의 역할을 하고 뭐 예로는 마우스나 키보드 뭐 이런 메모리 스틱 같은 것들을 그 UFP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FP는 보시는 것처럼 USB 허브에 업스트림 포트 그리고 이런 디바이스 뭐 메모리 스틱에 있는 포트 이런 포트들은 항상 내가 꽂히려고 하는 포트를 보는 포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트들을 업스트림 페이싱 포트다. 그래서 UFP 포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UFP 포트 그러니까 디바이스 포트 같은 경우에는 CC핀의 RD 저항 값이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풀다운 저항입니다. 그리고 호스트 포트, 그러니까 DFP 포트 같은 경우에는 CC핀에 풀업 저항이 달려 있습니다. IP 포트가 달려 있죠. 뒤쪽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듀얼롤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연결되어져 있을 때는 내가 UFP로 동작할지 DFP로 동작할지에 대해서 뭐 정해져 있지만 만약에 연결이 끊겨져 있다고 하면은 DFP와 UFP 간에 계속 토글링을 하고 있다가 자기가 원하는 커넥션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두 개의 DIP, 그러니까 둘 다 UFP도 할 수 있고 DFP도 할 수 있는 디바이스끼리 연결된다고 하면은 이럴 때는 본인이 좀 더 선호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붙게 되고 선호되지 않는 역할로 붙었다고 하더라도 통신이 실패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원래 붙은 롤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듀얼롤 포트 같은 경우에 소스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CC핀의 풀업 저항으로 CC핀이 붙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싱크의 역할을 한다 하는 듀얼롤 포트다라고 하면은 CC핀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다운 RD 저항 값으로 연결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호스트 입장에서는 CC핀의 RD 저항이 인식이 됐다라고 하면은 내 시스템에 UFP 포트에 디바이스가 꽂혔구나라는 정보를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뭐 듀얼롤 파워라는 기능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동일해요. 앞에 보셨던 것처럼 CC핀에 소스일 때는 풀업 저항, CC핀의 싱크일 때는 풀다운 저항이 걸려져 있는 걸로 보시고 해당 듀티 사이클을 통해서 자기가 좀 더 선호하는 역할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스테이트 머신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듀얼롤 포트로 둘 다 구성을 할 수가 있을 때 딱 연결이 되고 나면은 처음에 소스인지 싱크인지 하나의 역할로 붙습니다. 내가 소스로 붙었는데 이 역할이 마음에 든다. 나는 소스의 역할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당연히 역할이 마음에 드니까 그냥 그대로 소스로 붙어요. 근데 내가 소스로 붙었는데 나는 지금 내가 소스 역할을 하기 싫고 싱크로 해가지고 파워를 받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쪽에 있는 그 제품에서 트라이 싱크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보내겠죠. 반대편 디바이스 쪽으로. 근데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통신이 됐다라고 하면은 싱크 쪽으로 붙고요. 근데 통신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대로 처음 붙었던 소스 역할로 그대로 붙게 됩니다. 반대로 싱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듀얼롤 포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허브 같은 경우에는 뭐 UFP랑 DFP를 둘 다 갖고 있는 걸로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뭐 USB 허브나 다킹 스테이션, 모니터 같은 것들을 이제 듀얼롤 포트를 지원하는 디바이스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